이 피드백은 이제 학부모님한테 제가 실제로 받은 답장인데요. 기분 참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답장 원장님들 받았으면은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써주면은 문의 정말 옵니다. 카카오톡 내용이나 문자 내용 있잖아요. 학부모님들한테 감사하라고 온 거.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어떻게 피드백을 했고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쳐서 이렇게 답장이 왔었는지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만족하는 후기를 보여주면은 또 다른 학부모님들이 봐도 그 학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저는 현직 학원 강사이자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MCA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 피드백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학부모 피드백을 통해 블로그 글 소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들 글 소재 없어가지고 고민 많으셨죠? 학부모 피드백 하신 거 내용 있으시면은 그걸로 글 한 편 뚝딱 쓰실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영상 기대해주세요. 먼저 학부모 피드백으로 블로그 글을 쓰면 좋은 이유.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이제 말로 우리 학원이 잘 가르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학부모님들이 만족한 후기를 보여주면은 그 학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학부모님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피드백이 이제 어떤 학부모님의 생각과 비슷하다면은 내 이야기 하는구나 하고 느끼고 그 학원에 문의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자연스럽게 학원의 교육 철학과 학원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피드백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피드백을 선정하고 익명화하세요. 가장 보람찼던 메시지를 고른 다음에 거기서 개인정보 가려주고요. 제가 직접 카카오톡 피드백을 한 내용입니다. 땡땡이는 벌써 디딤돌 책이 끝났고 혼자 기본 플러스 응용책이 나갔네요. 어려워하던 곱셈과 나눗셈 부분이 끝나더니 도형의 이동과 막대 그래프도 풀어냈습니다. 땡땡이가 어려워했던 부분은 곱셈과 나눗셈으로 도형이 뒤집히거나 돌려졌을 때 상상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제 우리 학원 잘 가르친다, 어디 대학교 몇 명 배출했다, 내신 1등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사진으로 실제 증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사진으로 아이들하고 카톡 하면서 애들이 시험 잘 봤다고 선생님한테 자랑하는 사진, 아니면 이렇게 학부모님한테 감사 답장을 받은 카톡, 이런 것들 다 잘 가지고 있다가 블로그 글 소재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캡처한 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학원에서 고민을 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이렇게 잘 됐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왜 감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의 노력과 철학을 또 써주는 게 중요해요. 원장님들마다 교육 철학이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시험 대비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똑같을지 몰라도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자연스럽게 써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가르쳤다고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오답 노트를 직접 검사했다, 한 지문이 있으면은 그 지문을 변형해서 연습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알고 가면 좋은 정보들도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글을 쓴다고 해서 이제 학원 홍보하는 것처럼만 보이면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팁, 뭐 아이가 집에서 영어 단어 외울 때 혼자 하면 좋은 방법, 학원장님들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 글 마지막에는 학부모님들이 연락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 번호, 네이버 톡톡도 좋고요. 네이버 장소 추가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넣어주는 것도 좋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제목을 정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에서 수학학원을 하고 있다 가정하고, 송도 수학학원 학부모님이 진심으로 감동한 사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저라면 지을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 저는 촬영한 게 많은데 제목에 메인 키워드 꼭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에도 6번 꼭 넣어주시고요. 처음 시작할 때가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이 글을 클릭한 사람들은 학부모 감사 후기를 보고 싶어서 클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찾는데 진정으로 학부모님들이 감동하는 학원 찾고 계신가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원장님이 직접 피드백 하셨던 그 카톡 내용과 그 다음에 학부모님한테 받은 카톡 내용을 윗부분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다 똑같아요. 이제 컨텐츠를 보러 들어온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핵심을 바로 보여주고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학부모님 감사 후 카톡을 이렇게 보여주고 글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소제목은 여기 보시면은 인형구 있어요. 라인 다운표 여기서 해가지고 3개 정도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깐깐하신 학부모님이 감동하신 사연. 아이는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학원 고르기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소제목은 이렇게 3개 저라면 지을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소제목들에 다 학원 입장이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관점에서 썼다는 거예요. 학원이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쓰지 말고 학원에서 아이가 공부한 방법 그리고 학부모님이 감동한 사연 그리고 학원 고르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점도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정보잖아요. 이렇게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게 좀 더 공감을 이끌어내고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홍보한다는 느낌도 덜 들고요. 확실히 학원 이야기, 학원 입장에서 계속 말을 하면은 우리 학원 뭐 잘한다, 우리 학원 뭐 성적 잘 올린다 그런 것들은 보여줄 수 있지만 좀 홍보하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깐깐하신 학부모님이 감동하신 사연. 땡땡이 학부모 어머님은 원래 처음 아이를 맡았을 때부터 요청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도 그 아이에게 더 신경을 썼었죠. 처음에는 답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불만족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었죠.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수업했는지 꾸준히 2주마다 피드백을 했습니다. 점점 답장이 오기 시작했고 감사 카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인형 따옴표 써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선생님은 처음입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이 감동하신 사연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실제 학원에서 아이가 공부한 그 방법을 써주는 거예요. 뭐 영어와 수학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영어를 예로 들면 지금 이 촬영하는 날짜 오늘 제가 가르친 중3반 아이들이 영어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제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참고해서 요거 한번 이 소제목 한번 채워볼게요. 아이들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휘는 평소에 많이 외워뒀던 터라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요. 관계대명사나 간접 의문문의 문법 부분과 서술형에서 영작하는 부분을 어려워했습니다. 아이들이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 있고 that으로 시작하는데 주어가 빠질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또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인데 해석이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문사 해석이 되면 되는 거라고 구별법을 알려줬습니다. 또 시험에 자주 출 때 되는 have, make, let 사역동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오는 동사들 want, hope, decide 정리해주고 또 반대로 ing만 오는 녀석들 deny, enjoy, give up, mind 등의 동사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갸우뚱하던 아이들도 반복적으로 문법을 잡아주고 연습 문제를 푸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학원은 여러 반을 나누어 소수 정예로 아이의 실력에 맞게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길어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아이가 어떻게 학원에서 공부했는지 써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원 고르기 전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어떤 기준으로 학원을 골라야 되는지 그거를 마지막에 알려주는 거예요. 강사 선생님들의 학력을 봐라. 최근 많은 학원에서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실력이 없다고 확신은 없지만 경력이 있고 아이들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등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잘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2번, 3번도 원장님이 학부모님들한테 평소에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이 점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시면 학원 고를 때 도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시원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성 글을 주면 좋은 게 학원이 이제 전단지처럼 홍보하는 거로만 보이지 않고 학부모님들한테 진정으로 이제 도움을 준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학원의 가치를 글과 잘 연결을 해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긴 하겠죠. 정보만 받고 학부모님들이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도 실제 좋은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오면은 어떻게 성적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면서 오늘은 이제 학부모님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 실제 제목부터 소제목 그리고 글 쓰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을 것 같은데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현직 학원 강사 마케터로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